한 분이 출근을 했는데 마침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편한 손을 이렇게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아이들은 핀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영어를 잘 아는구나 하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쥔 손을 보여주며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하나요? 안 핀가요? 핀거, 안 핀거. 우리는 때론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놀라거나 실망하곤 합니다. 마치 뽀로로가 끝나면 실망하여 우는 제 동생처럼 말입니다. 한국의 음악과 요리 등 세계 속에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이 퍼져가려는 찰나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동하기가 힘들어졌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배고픈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힘든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변을 더 둘러보아야 할 때이며 특히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은 우리나라가 선의로 다가갈 때마다 우리의 기대를 너무도 쉽게 무너뜨리곤 했습니다. 큰 기대를 했던 만큼 북한에 실망을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이상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찾아 먼 길을 걸어온 그들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탈북자라고 부르며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새터민 가정 아이들을 위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새터민은 우리를 믿고 찾아와준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생긴다면 차별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의 시선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없어야 합니다. 새터민들은 한국 사회에 경험이 적고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의 시선을 가진 채로는 통일 후에도 같은 문제로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북한에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에게 기댈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새 이웃에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다면 나아가서는 저 북녘 땅 모든 동포가 우리에게 기대는 날이 오고 저 북한의 정권도 우리에게 기대는 평화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고 이 연사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네, 이제 외국인부 첫 번째 연사 소개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등교육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아그네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자,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하여 한국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K-pop, 영화, 드라마, 한식 등의 형태로 전 세계에 느껴지기 시작한 한류의 충격은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도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진출과 인도네시아 TV 및 잡지 광고에 출연하는 많은 한국 연예인들을 통하여
한류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촌에서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드라마나 K-pop, 영화, 한식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한국어에 관심을 가져 배우는 것까지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언급된 한류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는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기에 매우 빠른 방법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접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한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도 유학생 친구들에게 교환 프로그램에서 배우지 못하는 생활,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환 학생들과 유학생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한국 친구들과 사귀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고국에 돌아간 유학생을 통해 한국어를 전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한국은 인도네시아 및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한국어 관련 대회와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한국에 대하여 알기 시작했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처음으로 해외여행지가 한국임이 매우 기쁩니다. 말하기, 토론, 칼리그라피처럼 한국어 관련 대회와 세미나를 통해 좀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되고 정확히 알지 못하던 사실들 서로 생각을 나누어 소통하고 외국인 학생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한국어 문화를 배우는 것에 더 많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회를 참여하는 참가자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알리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은 한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 이 두 가지 제안인 교환 학생 프로그램과 한국어에 관련 대회와 세미나도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에 배우도록 전파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자고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자 아비틴과 신라의 공주 파랑랑의 러브스토리를 들어보셨나요? 페르시아의 소사시 호시나메라는 소사시에 기록된 내용은 한국과 이란이 아주 오래전 동인 신라 시대부터 깊은 연을 맺어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란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멀고도 이국적인 굉장히 낯선 나라일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가고 어느 때보다 그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K-팝과 같은 한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우주로켓 발사체 누리호, 핵용 함로, K-스타 등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러한 강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란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인해 현재 한국과의 교류가 현저히 적어진 상태이지만 국제 관계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한국과 이란 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란은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나라처럼 보일지라도 이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BTS도 유명하지만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란이 전 연령층에 걸쳐 가장 유명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자, 1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배우 서일국 씨입니다. 서일국 씨가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 주몽은 방영 당시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 국민 드라마로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2000년 전 말을 타고 달리는 그 고려인들 모습을 보면서 이란인들이游牧민족으로서의 자신의 역사를 떠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이란에 놀러 갈 일이 생기면 길에서 만나는 아저씨 아줌마들에게 주몽이라고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이란이 인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저처럼 한국과 사랑에 빠져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이란의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에 가장 많은 과학자를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이공계 분야의 여성 졸업생은 70% 달하여 구역에서만큼은 한국처럼 평등하고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국제관계로 인해 한국 핵비자를 받지 못해 좌절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너를 저어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를 저어야 할 시기입니다. 만약 양국이 꾸준한 교류가 이어진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테헤란에 있는 서울로에 한국 사람이 붐비고 서울에 있는 테헤란로에 이란 사람이 붐비고 양국이 희망찬 미래를 상상하며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비비와 CC 말하면 머릿속에 한국 화장품 떠오르시죠? 크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한국 지구촌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더 아름답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제 비비와 CC는 Breaking Boundaries 비비와 CC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국가 관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각 나라의 외교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부산보다 작고 서울 인구 반 정도인 작은 나라 싱가포르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무려 2만 명 넘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외교관이라 생각하며 일상생활한다며 주변 현지인들에게 전달되는 한국의 언어 그리고 문화의 파급력이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BB와 CC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리브. 현재 한 식당 몰려있는 동네에서 식사하는 거 제외하고는 싱가포르에서 미국 클럽, 홀랜드 클럽, 스위스 클럽 여러 클럽이 설립되며 활기찬 국제 커뮤니티라는 비전으로 교실, 테니스 코트, 수영장 여러 시설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클럽도 설립된다면 한국 사람들이랑 현지인들 자연스럽게 교류도 많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TVN에서 방영하고 있는 작은 아씨들 드라마 싱가포르 관광공사와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은 3년의 MOU 체결하여 협력해서 함께 그리고 언어 차이 서로 이해하고 극복하며 함께 작품 만들어내는 모습 보니 정말 의미 있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서는 이런 협업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냈을 때 국립국악원에서 하고 가야금과 대금 공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돌아가고 나서도 계속 배우고 싶었지만 프로그램도 없고 선생님 찾기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국에 올 기회 없는 싱가포르 사람들이나 한국 문화 접하기 어려운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 될 것입니다. 시간 부족상으로 제가 몇 가지 예밖에 못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인프라가 안 된다면 제가 제시한 것들은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기관, 대기업, 대사관, 그리고 한인회 모두 다 함께 노력해서 이런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노력해서 싱가포르에서 한국 지구촌을 이루어 봅시다. 자랑하고 싶은 말레이시아 문화입니다. 세상 중 많은 나라 중에서 다문화 공존하는 나라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인, 중국인, 인도인 등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문화, 종교, 그리고 각기 다른 전통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존경합니다. 아프카바 안녕하세요. 쿤호센 언대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유라 아리바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자랑하고 싶은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잘 모르는 사람들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아방, 까까, 아모이, 마짜, 안티, 엉클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신분은 몰라도 이런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말레이어로 아방은 오빠, 까까는 언니, 중국어로 아모이는 아가씨, 인도어로 마차는 형, 영어로 이모나 고모를 뜻하는 안티, 삼촌을 뜻하는 엉클 이렇게 가족 간에 부르는 호칭들을 나이와 민족 상관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4개의 언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다 보니 길거리에서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인도어까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외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다문화 사람들을 따뜻하게 더욱더 잘 챙겨줍니다.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한국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말레이시아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 조급에서 1등을 한 후에 서울에서 2개월 반쯤 한국어 배우기 위해 서울에 거주했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을 한국 가정집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분들이 저에게 이제 같이 살게 되었으니까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환영하면서 아이고 그야 이모라고 불러도 되지 뭐 라고 하셨습니다. 이모라고 부르는 것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한국도 말레이시아에 이런 말레이시아 문화랑 똑같은 것이 있구나 하고 신기했습니다. 이러한 가족 같은 호칭 문화의 장점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경험과 문화 추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꾸준히 방영되고 있는 이웃집 찰스,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이 겪는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런 한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낯선 한국 땅을 밟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만들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관심과 실천을 고사하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던 시대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함께가 아니라 혼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삶을 구성하는 모든 측면에서 혼자 해내는 것은 미덕이자 능력, 더 나아가서 가치와 흠모의 대상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쉽게 볼 수 있는 외지인들을 받아들이던 정통 문화가 어느새 물가 상승률보다 더 심하다는 호칭 인플레이션으로 남자들은 사장님이나 선생님, 회장님 등 이렇게 상관없이 자꾸 더 높은 직급으로 부르고 여자들은 대충 사모님이나 어머님으로 동치며 이모, 삼촌 다정하게 부르던 호칭이 나이가 6월 정도로 취급되는 분위기는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프랑스는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지입니다. 이 점을 제외하면 여러분들이 프랑스를 생각하실 때는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바게트, 에펠탑, 와인 또는 치즈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가 다양한 문화권이 모여있는 다문화 사회라는 점입니다.
프랑스 인구의 10%가 이민자이며 차별을 피하고 다양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인인 아버지와 프랑스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한국에서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억들 중에서는 제가 초등학교였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넌 우리랑 놀 수 없어. 우리랑 다르잖아. 라는 말을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말한 우리에는 저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사람이라는 이유, 눈이 크다는 이유, 머리가 갈색이라는 이유, 피부가 하얗다는 이유, 결국 다르다는 이유로 저는 다문화 사회,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포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부정적인 내국인들의 시선입니다. 최근 읽은 기사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들 중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무려 3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문화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같은 다문화 가정을 우리나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세계인을 포함하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제도적인 정책을 세울 것.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의 규율을 지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바로 톨레랑스, 수용성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알베르 까미가 말했습니다. 바로 인내와 수용이 진보를 위한 위대한 힘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선진적 국가로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다문화 정책과 톨레랑스가 세계를 아우르는 우리나라를 만들어줄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프랑스와 대한민국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손을 잡고 힘을 합쳐 더 큰 우리나라를 만들어줄 길입니다. 비록 언어, 문화, 정서가 다를지라도 다문화라는 공통점으로 손을 잡고 더 크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마이 유니버스라는 노래를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이 유니버스라는 노래에는 이러한 가사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날아가자. 넌 내게 우주 같은 존재야. 넌 내 삶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 가사에서 보이시다시피 저희 모두 다른 나라에서 오고 다른 문화를 갖추고 있고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잡고 힘을 합친다면 우리나라를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근대 민주주의 탄생지 프랑스에서 온 리리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차이나 반도 내에서 가장 면적이 거대한 여러분은 언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러 언어를 학습해 왔는데 그 중에서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제 인생에 큰 도전과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어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선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잠깐 K-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K-문화 또는 K-POP인데요. 그 중에서도 BTS와 블랙핑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이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블랙핑크의 열정적인 노력과 그들만의 차별화된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라고들 합니다. 지금은 한류 문화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저는 2014년에 한국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류 열풍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꽃보다 남자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저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감미로운 억양의 그 말, 저는 그 언어를 안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데에는 한국어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한국어가 쉽고 재밌고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처음 접했을 때 저에게 낯선 언어였지만 저의 모국어인 미얀마어와 어순이 매우 비슷해서 저는 쉽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에 자신감이 생겨서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잘 통하고 그리고 원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저는 적극 활발해지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제 성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의 힘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한국어를 더욱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국에서 유학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내에서 생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에게 다행스럽게도 한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스스로 한국어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한국에 와보니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도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조건 이 어려움을 열심히 해서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과 글을 제대로 알고 예쁘게 사용하는 것은 한 사람의 풍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익힘은 꼭 저를 잘 표현하면서 저의 풍격을 높이는 길이 됩니다. 한국어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되고 나중에 미얀마에 돌아가 미얀마에 있는 한국어에 대해서 한국어의 힘을 더욱더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희망과 미래를 꿈꾸는 전문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아는 것이 꼭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세는
아리옹돌 에르덴 바타르 연사의 연재는 나에게 한국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힘들고 배우는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막다른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제 과거를 돌아보곤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당구 선수였습니다. 2016년도에 중국 상하이에서 세계 월드컵 당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선수와 같은 숙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저보다 대회 경험이 많은 한국 선수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한마디의 이야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바르게 익혀보자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단어, 새로운 문법, 생소한 발음, 신기한 문화 모두 처음 접하는 것이었기에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일례로 한국어 교수님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제게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왜 항상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한국어 단어의 의미에 담근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맥락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인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에서 밥을 먹었냐고 묻는 것은 진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밥을 먹었냐고 묻는 것은 안보의 의미가 담겨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차이와 사고방식 차이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생각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박 맞은 사과라는 소피를 번역하면서 저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사고를 배웠습니다. 깊은 생각에서 방법이 나오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자와 속담, 위태어, 이성어 등 한국어 기초를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한국어가 매우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그동안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저의 목표인 한국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목표를 이루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꿈 넘어 또 다른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과 몽골인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한몽국제그룹의 민간인 외교관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한국어 더위 배워서 무슨 도움이 되니?
영어나 중국어라면 알겠지만 왜?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갑자기 핫 이슈가 됐던 인성 SNS 클럽하우스에서 한국어 방을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인종이나 피부색을 넘어 여러 나라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어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1년 일본 연말가요제 험백가합전에서 동방신기에 빠지자마자 일본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한국을 다 해낼 수가 없다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였지만 동방신기 유노유노시에 저희의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 한국어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는 잡지 기사를 봤을 때는 그 꿈이 너무 커서 무리인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려면 영어가 필수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BTS입니다. 2018년 미국 유명한 아침 프로에 BTS가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아이돌은 한국어 노래이고 게다가 국악을 바탕으로 만든 독특한 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팬들이 큰 소리로 추임새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얼쑤 졌다! 지화자 졌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MC를 맡았던 힙합 가수 카디비는 2018년에 BTS를 만났을 때 영어를 할 수 있냐고 물었던 남편을 남으라고 상관없다. 너희들 덕분에 다들 한국어로 노래하고 있다. 너희들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유도인호 씨가 한 말은 다른 가수들도 자주 말해왔습니다. 다들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언어에는 특유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 폭발력, 그리고 꿈을 꾸는 용기도 손에 넣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필리핀인인 제가 바라보는 한류와 필리핀에서 한류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한국 드라마와 대중음악에서 시작된 한류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면서 한국 대중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큰 글로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일까요? 예술을 통해 사람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인종, 성별, 민족을 불문하고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영화, 음악, 음식, 방송 등 문화 천반에 걸친 한류의 비약적인 성장.
대저극인 필리핀은 한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필리핀 방송사들이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필리핀 방송사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방영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는 한국어와 문화에도 소소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는 한류 덕분에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만 보던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팬덤까지 형성하게 되었고 결국 예능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도 언어에 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어 학습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필리핀에서 한국어 교육 또한 갑자기 뜨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왜 한류 문화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이토록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필리핀 사람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서 자신의 문화가 반영되는 것을 실제로 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강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우선 가족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특히 가족이든 대가족이든 가족은 항상 한국인과 필리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다음으로는 친구, 가족, 심지어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생일, 수로 통한 모임, 인생의 중요한 날 음식을 나누며 기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가 모두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속한 동양에서는 서양보다 균형과 조화를 믿기 때문에 이 두 문화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류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들으면 나를 키운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류 덕분에 한국 문화와 언어에 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언어를 초월하려 서로를 이해하는 매개체로 됩니다. 예술의 힘을 통해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사는 이러한 문화적 확산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필리핀인들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여러 매체를 통해 보면서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적 경험을 교류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국가 간 우정을 돈독히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저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문화 알리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바국제대학교 호지엠리입니다. 저는 오늘 한류와 한국어가 베트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읽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용어입니다. 초기의 한류가 단순하게 한국의 문화를 전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의 한류는 한국과 한류가 전해진 나라와의 관계에 촉매제 사회 전반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저는 이런 지원들의 최대 수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은 한국 정부와 경기도의 후원으로 멋진 스마트 교실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어 저도 처음에는 멋진 스마트 교실에서 공부입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문을 닫고 경제는 급속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의 수입이 줄어 학비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저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장학금 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어가 베트남의 제1 정부 및 기업 그리고 많은 분들의 숨은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왜 다른 나라의 정부의 세금을 그러나 이런 투자들은 미래를 본다면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렇게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인데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변화가 다른 부분에 큰 영향을 가져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한국 정부 누군가의 기획안으로 한국어는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저에게 미래로 향하는 길을 안내해준 한류와 한국어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베트남 진출의 길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들에게 미래로 향하는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명의 연사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국 대표 장가은 연사의 웅변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나라에 대한 비방을 해서 가슴 아팠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자신의 나라에서 누군가가 다른 나라를 이유 없이 욕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웠던 적이 있나요? 저는 두 가지 경우 모두를 경험했습니다. 최근 한중 양국 군이 특히 한중 양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의 감정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인해 양국 국민 간의 왕래가 제한되면서 그 균열은 더욱 커져가고 있죠.
최근 한중 국민들 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바로 김치나 한복 논란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책임한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 이를 무분별하게 맹신하는 네티즌, 그리고 여기에 키보드만의 부채질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국민들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심지어 저는 바로 제 주위 학과 선배와 한국 현지 유학생 간의 설전도 목격한 경험이 있어요. 이 또한 사실은 최근 일어난 올림픽 논란으로 화가 난 선배가 한국 현지 유학생 웹페이지에 무례한 댓글을 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김치 논쟁이든 한복 논란이든 모두 국가가 아닌 사람과 사람 간의 작은 오해가 빚어낸 감정의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으로는 유교 문화관, 언어적으로는 한자 문화관에 속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양국이 네 거, 내 거이라는 배타적 태도를 버리고 서로 간의 문화 유사성을 매개로 깊은 대화를 열어간다면 국민 개개인 간의 심적 거리는 오히려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국가와 국가 간의 거리를 좁히는 진정한 힘은 강압적 힘이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생겨난다고 믿습니다. 한국어학과 학생으로서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제 힘이 닿는 영역에서부터 천년지기 친구와의 우정을 지켜나가려 합니다. 최근 한중 논쟁은 인터넷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균형성을 잃은 정보와 그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대다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화적, 정신적, 심층적 교류 없이 온기를 잃은 건조한 정보만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애초부터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주어진 정보, 심지어는 날조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한 나라도 사람과 같이 다양한 식량이 함께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이는 어느 한쪽만을 전부라고 믿고 쉽게 분노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서로에게 조금 성숙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수천 년에 걸쳐 더욱 돈독하고 굳건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만약 양국의 개개인이 오랜 친구를 바라보는 온정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 어떠한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우정 30년 빛나는 문화 공동체로서 한중 양국의 관계가 다시 수천 년에 걸쳐 그 깊이를 더해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캄보디아 대표 연사 라니입니다. 2022년 제가 사는 이 시대에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웠고 놀랐습니다. 예전처럼 전 세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배고픔, 슬픔, 죽음, 고통, 무서움, 고아, 과부, 흥등 좋지 않은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1975년 4월 17일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날은 바로 영화 켈링필드로 알려진 크메르루즈 시대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날입니다. 크메르루즈는 프놈펜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강제적으로 프놈펜 밖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프놈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따라 각각 시골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 병약한 사람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름의 강한 햇빛 속에서 견디지 못해 길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평화를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과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또 얼굴이 하얗다고 손이 부드럽다고 안경을 썼다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 이후 캄보디아는 수많은 인재와 학교, 절 등을 잃었으며 고아, 과부, 농사꾼, 노동자 등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어두운 시절을 이겨내고 즐겁고 편하게 살게 됐습니다. 저는 계속 전쟁이 없는 시대에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저처럼 분쟁과 다툼 없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합의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발휘하는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국가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해놓은 국제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관계가 충돌하면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렇듯 수많은 노력과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제법을 잘 지켜야 하며 인종이 다르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어와 나의 역할. 2018년 가을 조선대에서 있었던 레드벨벳 공연을 보러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저는 고민했습니다. 당시 저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저 보러 중앙대학교로 간 영티모에 필요한 학생들 중 한 명이 저였습니다. 저 한국대학을 본 느낌이 아직 생생합니다. 아름다운 캠퍼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티모의 대학엔 언제 이렇게 될까 하는 자문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영티모에서도 한국어 학습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저와 여학생으로 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을 통해 한국 학생들을 통해 서울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어 이상의 지식이 더 꼭 학습해야 하는 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영팀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원들이 한국 학생들로 몰려들어 교육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교환 학생들은 모두 자원봉사자가 되어 밤마다 한국어 교육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을 잘해서 학생들의 성공을 더 덮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되고 싶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제대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튼튼한 진로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영팀을 내 한국어 학생 문화 과정을 기여할 것입니다. 영팀을에서도 한국어 학과가 생기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한국어 수준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만큼이나마 과정할 수 있었던 것을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2018년 겨울 학기에 기숙사에 올라간 조금으로 월정을 하고 싶지 않아 거룩하지 않았던 레드벨벳이 고연이 눈에 아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고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길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